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약간 공부하셨던 자양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겸 해가지고 상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법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어떤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저희가 묘를 썼을 때 어느 쪽을 보고 방향을 맞추느냐, 집을 지었을 때 방향을 어느 쪽으로 집을 지느냐, 이런 걸 저희가 자양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 같이 머리 부분을 자라 그러고 발 부분을 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때문에 머리, 이게 자향이라는 거는 머리와 발을 어느 쪽에다가 놓느냐, 이런 걸 아는 방법이라는 거고, 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면을 제가 향이라 그러고 뒷면을 제가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이 남향집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제가 자연 원리대로 자향을 맞췄다 그러면 남향집 그러면 발을 어느 쪽으로 두고 자야 되겠습니까? 남향이라는 거는 남쪽으로 다리를 두고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이 향이고 머리가 자라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줄을 맞춰서 전부 다 누워 계시죠? 그런 것 같이 저희가 올바른 방위가 있다 그러면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방위로 잠을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집의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잠자는 방위가 전부 다 다르죠?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풍수 인테리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모든 주거 생활의 중심이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죠. 제가 가구를 동쪽에 놓으면 어쩌고 남쪽에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사람이 생활하는 게 중심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잤을 때 어느 방에다 머리를 두고 자고 생활했을 때 어느 쪽에다 몸을 하고 자는 그런 원리에서 어떤 풍수 인테리어, 어떤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잠자는 방위를 쉽게 설명드린다면, 지난번에 공부하신 대로 산이라는 건 앞이 있고 뒤가 있다는 했는데, 앞이라는 거는 완만하고 뒷부분은 깎아진 절벽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산의 앞부분이라는 거는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있는 부분이 산의 앞부분이고 산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산 임수 해가지고 발을 물 쪽에다 두고 머리를 산 쪽에다 두면 이게 바로 잠자는 방이 좋은 방이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산이 어느 쪽에다 머리를 두고 잔다는 거는 한 50에서 60% 정도 맞는다는 거고, 우리가 묘라는 건 어떻습니까? 높은 데다 머리를 두고 낮은 데다 발을 두고 묘를 쓰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집이라는 거는 이렇게 집에 안에 들어오면 어디가 산에서 온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쉽게 잠자는 방이나 묘 쓰는 방위를 측정한다 그러면 산이 오는 쪽에다가 머리를 두고 밑부분에다가 다리를 두면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이렇게 머리를 두고 자면 어떻습니까? 어떤 역균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남향집이다. 그럼 남향집이다 해가지고 발을 남쪽에 두고 잤을 때 산이 만약에 반대로 왔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고, 수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꾸로 잠을 자게 되면 뭐 꿈자리가 안 좋다든가 자고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풍수지를 말하는데 집안에서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가끔씩 가구를 한번 바꿔봐라. 기분 전환이 된다 그러죠. 그 뭔 말이냐면 가구를 바꾸다 보면 잠자는 방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봤을 때 어떤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안 좋은 말로는 제가 동쪽으로 일주일 자보고 남쪽으로 일주일 자보고 서쪽으로 일주일, 북쪽으로 일주일 자가지고 가장 좋은 기운이 있는 데서 잠을 자라. 이거는 저희가 보면 그 말에 힘이 없는 말입니다. 산이라는 건 산이 어느 쪽에다 머리를 두고 잔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그 방향을 쉽게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산이 이렇게 오는 방에서 산이 어느 쪽에다 머리를 두고 묘를 쓰시고, 집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산이 어느 쪽에서 머리를 두고 발을 밑으로 하고, 집의 자양이라도 우리가 남향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에 맞춰서 어떤 집을 배치하고 잠을 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쉽게 머리만 산이 어느 쪽에다 머리 둔다면 아주 간단하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자양법이란 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풍수하시면 주변에 사가 어쩌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은 자양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대해서 깊게 공부를 안 하시는데요. 저희 자양이라는 것은 흔히 상생상극 어떤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방향이 슬쩍만 틀어지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상팔살이나 황천대살 소살에 걸리게 되면 그 집에 살거나 묘에 그 자리에다 그 방향대로 묘를 쓰게 되면 명랑에서는 한 2시간에서 1년 안에 큰 재화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방향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방향에 맞추는 것을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을 하시려면 특히 아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은 산이라 했죠. 산이 어디서 오는 걸 먼저 보시고 득수, 물이 시향하는 것, 파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 흔히 말하면 용은 음이고 물은 양이죠. 음양. 이거를 비교하는 거고 하나 또 두 번째로는 자선용, 우선용을 판단하고 세 번째는 자선수, 우선수 대해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실 때는 현장과 달리 나경을 가지고 방향을 관찰하는 나경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곤신 방향에서 물이 파란색이 시작했죠. 시작해서 개축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가 있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곤신이 방향에서 물이 시작한 겁니다. 득수가 곤신이 되고 개축이 물이 빠져나가는 파고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곤신 방향 근처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양을 잡을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산은 음이고 물은 양이죠. 이렇게 음과 양이 만나야지만이 어떤 남자가 여자가 만나야지만이 아기가 나온 것 같이 산도 산인 음과 물이 양이 만나야지만이 어떤 자양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감고 도는 쪽을 보고 제가 자양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에서 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자양이라는 거는 이렇게 건해나 임자 쪽에다가 제가 자양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자선용, 우선용에 대해서 공부하시겠는데요. 제 산이라는 거는 어떤 자선, 우리가 손으로 봤을 때 좌측으로 꺾어가는 것을 자선용이라고 그러고 우측으로 꺾어가는 우선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만약에 우측으로 꺾어가는 거는 우선수, 물이 좌측으로 꺾어가는 거를 자선수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선용일 때는 우선수 물을 먹고 우선용일 때는 자선수 물을 먹죠. 이런 확률이 한 70에서 80%가 이렇게 음양의 원리로 의해서 자선용일 때는 자선수, 우선용일 때는 자선수 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제가 차츰 공부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하신 대로 이제 파고라는 거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저희가 파고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소수라고도 그러고 거수라고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파고라는 거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 제가 이제 사진을 보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지금 묘에 써 있는 자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파고, 흔히 말하면 자양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제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용어를 알아야 된다. 산이 어디서 오는지. 산은 이 뒷부분에서 오고 있죠? 뒷부분에서 오고 있고,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물을 계속 흘려버렸을 때 흘러가는 물을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떻습니까? 흘러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이 물은 우선수고, 좌측으로 돌아가면 자선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물이 만나가지고 빠져나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산이 와가지고, 산이 가려져가지고 이 물이 흘러가서 보이지 않는 부분, 요 부분을 저희가 파고라고 그럽니다. 파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양을 하다 보면 합수란 말도 들립니다. 합수. 합수란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측으로 도는 물을 우선수, 좌측으로 도는 물을 자선수로 하죠. 이 자선수와 우선수가 만나는 요 지점을 저희가 합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합수는 저희 이제 자양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거는 이 파고입니다. 파고. 물이 돌아가가지고 산을 자연 지형지물로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파고가 되는 거고, 일반 건물이나 집이 가려진 부분은 파고가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한번 보시면 이 가운데다 묘를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물이 좌측으로 오는 물도 있고 우측으로 오는 물도 두 개가 다 보이죠. 그래서 이게 자선수냐 우선전환을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가 용을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용이 자선용이면 우선수라고 했죠. 그리고 우선용이면 자선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을 뒤를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용이 자선용인가 우선용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배우셔야 될 거는 이렇게 물이 만나가지고 빠져나와서 보이지 않는 부분, 이산과 이산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저희가 파구가 되는 겁니다. 파구.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에다 묘를 썼을 때 파구라는 거는 앞에 저수지가 있죠? 저희 이제 저수지가 있었을 때 일반 풍수가 저수지 가운데를 보시고 저 자리가 무슨 파구다, 합수지점이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산문이 열렸다. 당신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저기가 보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신빙성 없게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풍수를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신비스럽게 하고 뭐 기가 보인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자양이라는 거는 파고 물이 빠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저수지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 물이 흘러서 나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물이 이 산에 경계를 해가지고 나가겠죠. 이 부분이 제가 파구가 되는 겁니다. 파구. 뭔 말인지 아시겠죠? 파구라는 부분은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자리도 똑같은 자리인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은 이 저수지로 모이게 돼 있겠죠. 이 모든 물들이 모여가지고 이 산에 가려진 이 부분이 제가 파구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